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자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테슬라가 지난밤에는 한 0.7%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21선 위에서 종가가 살짝 올려진 채로 마감이 되는데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꺾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테슬라는요 470불 여기 고점을 찍은 이후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절대로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연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만 해도 10월 15일 날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이벤트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대응하셔도 늦지 않은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적어도 한 520달러까지는 와야지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기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내년 중순까지는 그래도 와야지 테슬라가 어느 정도 물량이 회전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중순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대응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를 왜 매도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저점 구간에서 모아 가셔야 되는지 제가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테슬라 뉴스들을 보시면은 FSD,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 결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필요가 있냐면 테슬라 차트를 이렇게 길게 들여서 보면은 전고점이 488불이었고 이전 고점은 477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좀 더 올려주게 되면 어때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할 만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면서 가격 조정을 맞춰야 돼요. 근데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악재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악재를 언론에다 퍼뜨리게 되면 어때요? 개인들은 매도를 하기 바쁘죠. 이렇게 매도를 하게 만들면서 밑에 세력들은 밑에서 저점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있을 때 나오는 악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간단하게만 내용들을 짚어드리면 테슬라가 최근에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이 FSD의 안전결함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 연방정부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과 차주, 기타 사고 신고에 따르면은 테슬라 차량이 이 FSD 모드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을 하거나 이거 불법이죠. 그리고 반대 차선으로 진입을 하거나 기타 교통법규 위반을 일으키면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굉장히 시끄럽게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NHTSA라고 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교통부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약 288만 대에 달하는 테슬라 전기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FSD를 쓰더라도 운전자는 언제든 직접 제동하거나 조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보기는 애매한 상황인데 결함을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ODI라고 하거든요. 이걸 결함 조사국이라고 하는데 예기치 않은 FSD의 행동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나 충분한 대응 시간을 줬는지 그리고 실제로 안전하게 운전 보조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FSD가 이 교통신호, 차선, 역주행 표지판을 감지를 해서 적절히 반응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이 기능 자체가 적절한지 그리고 실질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근데 테슬라를 보시면 최근 FSD 14.1 버전이 나왔죠. 이 업데이트를 배포를 한 상황이고요. 미국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답변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있는 시기로 볼 수가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기존 차량을 간단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도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구매가 또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도 담겨 있고요. 현재 텍사스 등지에서 이 로보택시 브랜드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 인간 안전 관리자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전 관리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테슬라 주가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있는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을 보시면은 머스크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인력 감축 차원에서 이 NHTSA 미국의 도로교통부죠. 인력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차량 규제가 어때요? 규제가 느슨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폭등을 만들어냈던 이런 뉴스들이 또 나왔었죠. 머스크 1389조 원의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9월 달과 10월 달에 폭등을 했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11월 6일 날 테슬라 연내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표결로 최종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실제 실행이 가능합니다. 실행이 무조건 돼야 되고요. 이후에도 보상 지급은 단계별 목표 달성,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로보택시 이거를 100만 대 가까이 팔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주식이 지급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2018년도 있죠. 여러분들 2018년도 기존 보상안의 유효성에 대한 델라웨어 대법원의 결정, 이 항소심 변론인이 10월 15일 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시기를 10월 15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만 짚어드리면 2018년도에 일론 머스크 보상안에 대해서 이 델라웨어 법원이 그 효력을 무효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델라웨어가 이렇게 무효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와 독립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과도한 보상안 이런 것들을 결정한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게 무효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델라웨어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이 이제 10월 15일 날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5일 날 2018년도 보상안의 효력을 복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원을 시키게 되면 어때요? 테슬라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보상안이 복원이 되면 머스크가 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지분과 의결권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장기 투자자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 나온 일론 머스크의 이 돈방석 보상안에 대해서도 힘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급등,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상승이 심상치가 않은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와주고 있는데 이 최근 테슬라는 분기 사상 최대 인도량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죠. 3분기 때 최대 인도량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최신 FSD 이 완전 자율주행 버전 공개를 하면서 긍정적인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이 월가 주요 분석가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TD 코인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TD 코인이라고 굉장히 이 미국에서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입지 있는 투자 회사와 은행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 그리고 머스크의 장기 보상 패키지 자율주행 로보틱스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374달러에서 509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동시에 매수 의견을 같이 제시를 해놨고요. 스티펠이라는 투자은행과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FSD 14.1 버전 기술적인 진전과 로보택시 그리고 AI 분야에서의 기대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440달러에서 483달러로 상향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 증권사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거는 보통 400 후반대 480달러에서 550달러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 오기까지는 주가가 한 번에 올라오기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면서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주당 가치를 평가를 했거든요. 이 완전 자율주행은 주당 213달러로 계산을 해놨고요. 그리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있죠. 옵티머스 로봇 각각 140달러 그리고 29달러로 이렇게 주당 가치를 매기면서 목표가를 483달러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그리고 로보택시 확대 그리고 저가형 보급차가 이번 10월 달에 공개가 됐죠. 모델 Y랑 모델 3 이 스탠다드 출시에 따른 미래 수익성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결국에 수익이 잘 나와야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저가형 보급 차량들이 얼마나 잘 나갈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정해질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일부 기관들 특히 이 UBS가
안 좋은 리포트를 내기 굉장히 유명한 증권사거든요. UBS에서는 4분기 이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이제 9월 30일 기점으로 세액공제가 종료가 되고 그리고 일시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3분기에 역대 최대 인도량이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 인도량이 이렇게 급감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인도량이 둔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 이 중국에서 저가형 보급차를 전 세계적으로 풀고 있다 보니까 이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확연하게 음봉 캔들이라고 하죠. 음봉 캔들이 이렇게 확 떨어지면서 이전에 나왔던 이렇게 상승 캔들을 다 뒤엎는 캔들 있죠. 이런 하락 장악형 캔들이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것도 4분기에 대한 경계감이 이전보다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지금 출시가 언제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전해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소식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테슬라는 일단 휴머노이드 이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중단을 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핵심 부품인 손과 팔의 설계와 내구성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엔지니어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설계에 착수한 것이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주요 기술적 난관으로는 관절 모터가 과열이 됐고 그리고 내구성이 살짝 부족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구성이 부족하게 되면 계속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꺼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복잡한 손가락 모듈에서 잔고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 6월부터 이 부품 조달도 중단이 돼가지고 전체 생산량은 당초 목표 대비해서 매우 적은 이 수백 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직 리더십에 대해서 변화도 생기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교체가 됐습니다. 현재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담당 인원이 이 AI와 이 로보틱스 통합을 해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고 머스크의 경우에는 이 옵티머스 로봇을 테슬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연간 100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단계가 초기 단계로 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25년도 말에 5,000대 생산, 이거는 약간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이 되더라도 주가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질 수가 있었는데 우선은 25년도 말에 이 계획된 5,000대 생산 목표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요. 설계 보완이 완료된 이후에 점진적인 생산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옵티머스가 이 무술 동작을 수행하는 AI 시연 영상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내용에서도 약간 비판적인 내용들을 제가 언급을 못 해드린 게 있는데 원격 조종 그리고 사전 프로그램이 된 동작이라는 평가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옵티머스 로봇이 나오기까지는 약간 이 대규모 상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약간 주가의 하락을 압력하는 이런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있다. 이렇게 가볍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테슬라 이 사이버캡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이 처음으로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에서 차량이 나타난다는 것은 테슬라가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이버캡은요 2026년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캡은 1년 전 LA에서 열린 위 로봇이라는 이벤트에서 공개가 됐죠. 최근에는 이 프리몬트 공장에서 차량 충돌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이 개발 단계가 크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이미 텍사스의 기가팩토리 테스트 시설로 옮겨지면서 충돌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캡이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제 생산이랑 배송, 그리고 도로주행 테스트 등 중요한 이정표에 근접했음을 나타내는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과 이 북부 캘리포니아의 로보택시 프로그램에서 사이버캡을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미국 내 다른 시장에서도 곧 로보택시가 출시가 될 예정이죠. 사이버캡의 경쟁력은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감독자가 항상 타 있잖아요. 이 안전감독자가 로보택시가 운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빠르게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가
테슬라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로보택시는 서비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차량이 아니라 이 테슬라가 목표하고 있는 서비스, 구독형 플랫폼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완전 또는 이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또는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무인, 사람이 없거나 최소한의 운전자 개입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차량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을 로보택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캡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캡은 여러분들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용 차량이에요. 운전대가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고요. 여기다가 페달까지 없습니다. 이 페달을 밟아야 자동차가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페달이 없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직까지는 2명만 탈 수 있는 2인승 전기차가 사이버캡입니다. 그래서 특정 로보택시 프로젝트의 이름이고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기반한 2인승 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출시랑 상용화 단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로보택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구글의 웨이모 있죠? 이 웨이모는 자율주행 단계 이 4단계를 얻으면서 상용화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쫓아붙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 사이버캡의 경우에는 2026년도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테스트랑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한된 지역과 조건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재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주행 감독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도로를 얼마나 빠르게 누비느냐가 테슬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나올 만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6년도 중반까지는 테슬라 주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게 잡혀 있으니까 절대로 지금 시기에서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기가 언제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들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다. 이제 주가가 빠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성급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슬라는 제가 항상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모아 가셔야 되는 종목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보시면 470불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470불을 찍고 내려오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가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이 적어도 490불 그리고 520불이죠. 여기 구간까지 이제 올라오고 나서 눌림목이 나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470불을 찍은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고점이 형성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밑에서 이제 매집을 해왔던 세력들조차도 정리할 만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은 손바뀜으로 보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개인들의 매도 물량만 나오는 상황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좋은 기회를 날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세 번째 금요일이죠. 이 세 번째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17일로 보시면 되거든요. 17일, 10월 17일. 아직 일주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옵션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부분 옵션 만기일 한 일주일 전에 청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때부터 이제 옵션 정리를 시작하면서 프리미엄 가격을 빼기 위해서 콜옵션 매도를 해놨었죠, 세력들이. 그래서 콜옵션 매수를 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가격을 줄이면서 다시 저점 매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는 약간 이렇게 눌림을 주는 흐름이 높은 확률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절대로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요. 지금 옵션 가격으로 봤을 때 이 400달러만 보셔도 제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400달러에 풋옵션을 보시 지금 풋옵션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0.09달러입니다. 0.09달러. 이제 옵션 만기일이 얼마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페니코인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가치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4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위로 올려서 이 프리미엄 가치가 10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한 이런 가격대를 보시면 또 445달러입니다. 여기도 가격이 굉장히 낮죠, 여러분들. 적어도 제가 한 60달러까지는 와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프리미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10달러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어때요? 445불. 이 시장은 테슬라 주가가 445불 밑으로 내려가게 해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34달러 여기 위치에 있는데, 여기 또 21선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까지는 그래도 테슬라 주가가 21선 위에서 안착하면서 마감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옵션 시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는 주봉 캔들이 끝나는 날이죠, 여러분들. 저번 주는 약간 위에 꼬리 만들면서 물량을 흔들어 줬고, 그리고 이번 주는 도지형 캔들이죠. 도지형 캔들인데 5주선을 지켜주면서 종가는 위로 올려준 채로 마감된 주봉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봉 캔들이 하나가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만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 패턴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길게 내려서 보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차트죠. 저점 지지 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이평선은 약간 이격도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고, 전고점 돌파 시도가 한 차례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발표된 이 저가형 보급차가 약간 시장의 관심을 덜 받으면서 상승 탄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시범 운영 평가에 따라서 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 패턴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여러분들 일단 가장 빠른 이벤트는 10월 15일 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열리는 테슬라 주주총회까지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여러분들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다만 이제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미 450불 이 근처에서 비중 줄여놨다가 다시 눌림목 오면 매수로 공략할 수가 있겠죠. 다만 매수 자리를 줄 수 있을지는 이거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단타로 치고 빠지고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끌고 가셔도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자리인데 이리저리 막 공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꾸준히 들고만 가셔도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장기적으로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필립 호슈아라는 유명한 월가의 애널리스트로 보시면 됩니다. 제퍼리 증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요. 이때 이제 2019년도에 이분이 리포트를 하나 발행을 하면서 테슬라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리포트를 자주 냈었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연봉 차트입니다. 이제 1년을 끊어가지고 만든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9년도면 이때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제가 이게 확대를 해보시면 25불, 많게는 3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보통 한 20불대 움직이는 이런 기업이었는데, 이 필립 포슈아라는 분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예상을 한 분입니다. 원래는 300달러로 봤다가 이전에 수정을 했는데 이때가 한 2020년도였을 거예요. 2020년도에 수정을 하면서 300달러가 아니라 4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테슬라 목표 주가를 예상했던 월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목표가는 이미 찍었습니다. 한창 넘었죠. 470불까지 이미 올랐으니까 이분이 이제 말했던 목표 주가 400달러는 넘어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이번에 새로운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페이지는 한 30페이지 가량 돼요, 여러분들. 30페이지 분량되는 이 리포트를 이번에 다시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테슬라의 2030년도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2030년도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같이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풀어놨는데,
제가 이 리포트를 월가 기간 쪽에서 $30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인을 했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는 기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리포트가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아요. 제가 게시판에 물어본 결과 회사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좀 그래서 테슬라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무료로 한 분 한 분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거나 영상에서 내용을 공개를 해드리게 되면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작권법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풀어드리지는 못하고 필요하신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여기 방법을 남겨드렸습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10초 만에 끝나요. 10초 만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시간 10초만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도 있고 조회수도 있고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안 보이시면 조회수 오른쪽에 더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라고 해서 미공개 정보 테슬라 리포트 전달 2030년 목표 주가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른지 안 다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연말 세력 매집주 공개, 구독자 간단 설문,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1번 600달러 넘긴다. 2번 개미 털고 내년에 1000달러 간다. 3번 잘 모르겠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체크하셔서 바로 밑에 무료 정보를 받아볼 연락처, PDF 자료를 받아보실 연락처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겠죠? 핸드폰 번호 적으신 다음에 제출만 누르면 끝입니다. 이거 한 10초 정도 걸리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전화번호는 제가 이 PDF 파일을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면 중복도 많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다 모은 다음에 한 번에 PDF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정보는 다 삭제 처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는 일괄적으로 폐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이 번호 남겨주시면서 테슬라 리포트 파일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플리포시와 이 테슬라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슬라 리포트 받아 가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꼭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